자, 부동산 투자 우리 이 두 번째 요약 강의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우신 게요, 포트폴리오를 배우셨어요. 자, 포트폴리오는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 집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돼요. 분산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지선다를 읽다가 집중? 그럼 빨리 골라내셔야 돼요.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자산을 분산 투자한다 그랬죠. 분산된 자산으로부터 안정된 결합 편익. 안정된 결합 편익은 이제 우리가 구성산업을 많이 해서 그 위험을 줄이자는 얘기, 안전하게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위험은 제가 체계적과 비체계적 위험을 얘기를 했어요. 자, 좀 더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체계적은 모든 자산에 오고요, 비체계적은 개별 자산에 옵니다. 자, 그래서 체계적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물이 촘촘히 되어 있다 그랬죠. 그건 비체계적 그물이 아니라 체계적 그물이고요. 그 다음에 비체계적은 그물이 듬성듬성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얘는 어떤 물고기도 다 피할 수가 없죠. 체계적이니까, 그물이 촘촘하니까. 비체계적은 듬성듬성이니까 피할 수가 있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위험에서 분산 투자를 제거하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지 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지문 오지선다에서 분산, 집중이라는 단어 나오면 큰일 나요. 분산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포트폴리오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거지 체계적 위험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을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만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은 이 화면에서는 이렇게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포트폴리오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됐으니까 저랑 따라와셔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상관계수예요.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이 방향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두 투자 안의 수익률의 상관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나타내는 게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A와 B가 있다면요,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 좋아요. 같은 방향은 플러스,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상관계수라는 게 마이너스 1, 0, 플러스 1까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 10%가 완전한 방향이면 플러스일 때는 제거가 안 돼요. 10%, 10%가 완전 반대 방향일 때가 마이너스가 제거가 되죠. 그래서 자, 내용을 볼게요. 자, 이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플러스 1에 가까우면 포트폴리오 효과가 작죠. 그래서 자산들의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경우는요, 제외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1이면 절대 안 됩니다. 플러스 0.9는 돼요. 1이 아니니까. 그럼 제외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포트폴리오 효과가 항상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로 갈수록 분산 효과가 있다는 거. 그럼 크기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되니까 크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작아야 된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분산 투자를 분석을 위한 이제 수학적 기초, 하페이 시한 가치죠. 부동산 투자를 위한 게 역수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돈 1원은 일시불이고요. 자, 만약에 매년 1원씩 하면 연금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연금. 그 다음에 이제 틀린 것은 내가계수는요, 다 N년 후라는 게 들어가고요. 현가계수는 다 환원한다, 할인한다,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일시불로 환원한다, 또는 할인한다, 이런 게 현재 일시불로. 이런 게 나오면 다 현재 가치입니다. 감채계수는 1억을 만들기 위해서 적립하는 거고, 저당상수는 차입해서 갚아는 상환액이죠. 그래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야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시불끼리가 역수고, 그 다음에 연금의 내과와 감채계수, 저당상수와 연금 현가계수인데, 감채계수는 미음 들어가니까 내과계수 역수고요, 이음 들어가니까 현가계수 역수다. 이렇게 염두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우리가 잔금 비율을 뭐 기본 강의에서 배우셨어요. 그래서 연금의 현가로 땡기긴 땡기는데 잔금은 잔여기간이에요. 근데 총 금액은 우리가
전기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억에서 4천만 원이 잔금이 남았다? 그럼 40%가 잔금비율이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는 전기간, 위에는 잔여기간,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합해시장 가치는 이 정도 우리가 한다면 충분히 그 자체에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조금 더 연습을 하셔서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얘와 얘가 역수관계라고 이제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서 제가 저당항수와 감측계수는 R이 올라가는데요. 자, 우리가 1이 앞에 달리면 현재 가치고 1이 뒤에 달리면 미래 가치라고 했고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현재 가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뜬 1원이 일시불이고요. 그 다음에 N년 후가 내값입니다. 그 다음에 매년 1원씩이 연금이고요. 그 다음에 N년 후가 내값입니다. 자, 감측계수는 1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불입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1억을 빌려서 우리가 매기간 갚아가는 원금과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이 금액을 쪼갠다는 건 똑같아요. 근데 얘는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거고 빌려서 갚아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일시불에 대한 현가는 1원이 일시불이고 이거를 현재라니까 일시불의 현가. 자, 연금의 현가는 매년 1원씩이 연금이고 이걸 현재 일시불이니까 현가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지선다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걸 번호를 매겨서 오지선다 중에서 뭐 일시불의 내가를 찾아라. 연금의 내가를 찾아라.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대연금 수지 측정이에요. 그래서 원룸 사업을 한다. 그럼 내가 5억이 나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년 3천만 원이 현금 수지가 돼서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7억을 또 자본이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이거는 뭐 어차피 그냥 예제로 본 거고요. 우리가 앞쪽에서 조순전후 비비세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그래서 자, 이 내용은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지분복계획은 제가 강의 때 안 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 다음에 우리가 어림셈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어림셈법의 종류가 조순전후라는 게 나와요. 소득이죠. 그 다음에 빼는 게 있어요. 빼는 것은 비비세죠. 그래서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자,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비비세. 막 비비면 내 살이 빠지죠. 그래서 영업경비는 보유세, 관리비, 유지수선비는 들어갑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영업경비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겠지만 25칸이 있어요. 25칸의 임대 단위수에 100원이다. 그러면 25건에 100원이면 2,500원이지만 자, 이건 예상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실이 될 수 있고 불량부채라는 자체는 임대료를 회수를 못할 수 있어요. 자판기 수입이나 기타 주차장 수입이 있고 영업경비를 좀 빼서 순영업속, 무채 서비스는 원금과 이자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업경비라는 걸 다시 한번 연비 복습합니다. 자,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게 재산세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6회 이번 10월 24일 토요일까지 공부가 증가해야 되지 제가 공부가 감소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안 되는 항목 자, 편법 갑니다. 공부 감소입니다. 공부 감소. 자, 공은 뭐예요? 공실 및 불량부채가 되고 부채는 부채 서비스액, 감은 감가상각비죠. 그다음에 소는 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얘기했을 때 공부 감소를 예시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 감소는 공부 감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앞쪽에서 제가 지분 복귀액은 얘기 안 했죠. 근데 지분이 복귀한다는 것은 처분일 때 복귀합니다. 내가 20억 주고 25억을 팔 수 있죠. 그러면 자본이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매도 경비를 뺍니다. 중개수로 나가죠. 그럼 순매도액이 나오고 미상한 저당 잔금. 자, 10억 빌려서 5억 갚으면 5억이 남죠. 아직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세전이 되고 세후가 된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보세요. 자, 얘는 조순전후로 외우셨잖아요. 얘는 매순전후로 외우세요. 매순전후. 자, 얘는 조순전후. 뭐 가공기, 유영순, 부전, 영후 이렇게 해서 외우는 적도 있었는데 그거는 뭐 앞자만 따는 거고요. 자, 우리가 빼는 건 비비세입니다.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자, 그래서 조순전후, 그 다음에 매순전후 빼는 건 비비세다. 영업경비에서는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는데 공부감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투자
두 번째 요약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